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식 개선 교육. 문턱은 더 낮게, 시선은 똑같게, 사랑은 더 크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나이, 성별, 피부색, 장애 유무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생김새를 갖고 다른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만 헌법을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공정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여러분은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과연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장애인이 키오스크 앞에 서면 생기는 일을 주제로 만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 일상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탑. 오케이. 출발! 여기가 우리 학교의 학생회관 학식 메뉴를 골라보려고 합니다. 하와이안 베이컨 스테이크가 있어요. 매운 치킨 치카스, 옛날 왕돈가스, 육개장 칼국수, 돌금 불장. 이거 대망의 키오스크. 하지만 나는 보이지도 않고 닿지도 않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기서 빛이 비춰갖고. 그래? 아, 내가 해줄게. 너는 지켜만 봐.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은 하겠지, 얘가. 안 그래? 말은 하겠지. 같은데? 말을 해. 21세기에 반응이 없네, 얘가. 말을 안 해.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내가 눈 안 보이는 것도 몰라? 어? 말을 하란 말이야, 임마. 뒤에 사람들이 우리 이상하게 봤어. 못하는 걸 어떻게 해? 혼자 먹지도 못한다니까? 내가 이거 막 클릭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막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도 안 보이지만 느껴져. 머리털이 막 인지한다고. 인싸라서 혼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혼밥 아유. 못하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둘이 모이면. 나의 시각의 각도를 찾아야 돼. 그래? 정교한 각도를 찾아야 돼. 보인다. 그래. 자, 오빠 청춘 파워버거. 나의 하와이안 혼밥 스테이크. 이거? 오케이. 불가능가요. 그래서 3개, 5개 된 거야? 어디? 오른쪽 맨 위에. 여기? 네. 여기? 네. 눌렀어. 말들을 이제 넣을 때. 내가 해본다. 무엇이 카드 테이프일까요? 이건가? 아, 내가 오케이. 똑바로 하세요, 힘만. 거꾸로 넣었습니다, 휴먼. 어디? 여기? 네. tiktet이 나와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차피 혼밥은 또 못하는구나. 이렇게 둘이 모이면은 어렵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히오스 입장에 깽깽거리고 있어도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나? 쳐다보면 실례나 이런 표정들이 다 보여. 나도 고민과 번뇌를 하지.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 되나? 나 돈 좀 뽑아야 되거든? 너 ATM 좀 알려줄래? 시각장애인 전용 키패드도 있고 다 점자도 있는데요? 해볼게. 홈TV에 전면부 우측 이어폰 소켓에 이어폰을 꽂으면 음성 안내가 된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음성 안내를 해줘야 된다고. 이게 점자도 있고. 아까 그 녀석은 좀 시대에 뒤쳐졌어. 그러면 이어폰을 꽂아야지 하는데 에어팟이네? 요새 누가 유선 이어폰을 쓰나? 저 유선 이어폰 있는데 젠더가 아이폰 젠더예요. 어디다 꽂는 거예요? 여기야. 에어팟도 있겠죠? 꽂는 데가 말도 안 되는 없네요. 없어. 동그라미네요, 그냥. 블루투스 바꿔야 돼 이제 이것도. 딱 에어팟 되는 순간 블루투스 모드 딱 내가 꽂으면은 연결이 얘랑 되는 거야, 페어링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돈을 뽑아야 되잖아요. 도와줘. 자, 카드. 카드
넣을 수 있겠어? 가지는 오빠가 넣으셔야 될 거예요. 아 그래? 얘도 물이 좀 안 보여. 내시점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화면이 너가 새까매. 나서야겠다. 아니 저는 개인정보도 남한테 다 말해야 돼요. 보안이 없어, 보안이 없어. 뽑지 마. 뽑지 마. 빨리. 장애인이라서 못하는 건 아니야. 못하는 건 아니다. 같이 있었을 때는 또 우리만의 방법으로 찾아나가고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내가 같이 눌러보. 하나는 볼 수 있고 나는 부를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못한다. 미디어 속에서 그냥 그렇게만 보여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부금을 깔고 쓸쓸히 돌아서는 한나와 한솔. 그치. 뭐 이런 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쓸쓸히 돌아서진 않잖아. 불편함을 당연히 보여줘야는 되지만 찝찝하고 씁쓸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고 있고 분명히 그 안에서 불편함이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비일상적이기도 하지. 뭐 어쨌든 우리는 이게 삶이니까. 키오스크라는 것 자체는 무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니까 앞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이게 없어지진 않을 거라는 말이야. 명확한 제도가 생겨서 키오스크는 반드시 음성 안내를 포함해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너무나 높은 곳에서 숭배하게 만들지 말고 높이를 딱 준수를 해야 한다던가 규정들이 정말 명확하게 생기면은 편안하고 당연한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맞아. 키오스크. 사실 생각해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사용하기 어렵고 진짜 어린애들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영상 속의 장애인은 스스로 음식을 주문하겠다. 혹은 스스로 출금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키오스크를 사용할 환경이 갖춰있지 않기에 다른 장애인과 힘을 합치거나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장애인들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정의와 유형. 그렇다면 장애인은 누구일까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의 유형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됩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장애와 내부 장애로 구분이 되는데 외부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6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각 개별 유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체장애. 지체장애는 골격, 근육, 신경계통의 질환, 손상, 기능 및 발달 이상으로 신체의 이동과 움직임 등에 제한이 있는 장애를 말하며 전체 장애 인구 중 46.7%인 약 122만 명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지체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은 어떨까요? 지체장애인은 체육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다? 아닙니다. 지체장애인은 농구, 볼링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하며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들이 참가하여 펼치는 올림픽 경기대회인 패럴림픽도 존재합니다. 뇌병변 장애. 뇌병변 장애는 뇌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된 떨림, 경직 등의 신체적 기능 장애로 전체 장애 인구 중 9.6%인 약 25만 명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뇌병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은 어떨까요? 뇌병변 장애인은 지능이 낮을 것이다? 아닙니다. 이러한 인식은 뇌병변 장애인이 말을 할 때 얼굴이 일그러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에 생긴 편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뇌병변 장애는 지능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 지능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중에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식 대표로 연설을 한 정원희님과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여 결국 특수교사직에 최종 합격하여 교사가 된 장혜영님이 있습니다.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 중 어느 부위가 손상되어 시력을 잃거나 시야가 결손된 상태를 말하며 전체 장애 인구 중 9.7%인 약 25만 명이 해당됩니다. 청각장애. 청각장애는 청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하는 장애를 말하며 전체 장애 인구 중 14.4%인 약 38만 명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시청각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은 어떨까요? 시청각 장애인은 직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시청각 장애인도 보조기기의 지원으로 다양한 일들이 가능하며 비장애인과 함께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며 택시 앞자리와 뒷자리에 설치된 태블릿을 이용하여 기사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고요한 택시가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안마사 자격증을 정식으로 소유한 시각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파견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닥토닥 헬스키퍼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조기기 혹은 시청각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면 이들 또한 직장을 갖고 근로할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음성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 중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전체 장애 인구 중 0.8%인 약 2만 명이 해당됩니다. 안면장애. 안면장애는 안면에 화상, 변형, 기형 등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전체 장애 인구 중 0.1%인 약 3,000명이 해당됩니다. 신장장애. 신장장애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거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하며 전체 장애 인구 중 3.5%인 약 9만 명이 해당됩니다. 심장장애. 심장장애는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하며 전체 장애 인구 중 0.2%인 약 5천 명이 해당됩니다. 호흡기 장애. 호흡기 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 저하로 호흡에 어려움을 느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하며 전체 장애 인구 중 0.5%인 약 1만 2천 명이 해당됩니다. 간장애. 간장애는 간의 만성적 기능 저하와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하며 전체 장애 인구 중 0.5%인 약 1만 3천 명이 해당됩니다. 장루요루장애. 장루요루장애는 배변 또는 배뇨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하며 전체 장애 인구 중 0.6%인 약 1만 5천 명이 해당됩니다. 뇌전증 장애. 뇌전증 장애는 뇌 신경세포의 일시적인 이상에 따른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하며 이전에는 간질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전체 장애 인구 중 0.3%인 약 7천 명이 해당됩니다. 지적장애. 지적장애는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를 말하며 전체 장애 인구 중 8.1%인 약 21만 명이 해당됩니다. 자폐성 장애. 자폐성 장애는 언어, 신체 표현, 자기 조절, 사회 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하며 전체 장애 인구 중 1.1%인 약 3만 명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은 어떨까요? 발달장애인은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교육과 지원으로 많은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성남교육지원청은 바리스타를 꿈꾸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장애 청소년 바리스타 실습용 카페와 바리스타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은 발달장애인들은 실제 사업장에서 바리스타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역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사내 편의점을 오픈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이 따른다면 발달장애인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감정조절, 행동, 사고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하며 전체 장애 인구 중 3.9%인 약 10만 명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은 어떨까요? 정신장애인 중에는 범죄자가 많다? 아닙니다. 대검찰청의 2016년 범죄 분석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1%지만 같은 기간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1.4%로 약 15배나 높다는 결과가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변화는 장애인을 사람 자체로 바라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차별 유형과 사례.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 상황 혹은 차별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 차별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접차별. 먼저 직접차별이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손님이 안내견을 불편해한다며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장님, 장애인의 승차를 거부하는 버스기사, 장애를 이유로 취업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접차별. 간접차별이란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 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듣기평가에서 비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사용요금 고지서를 점자나 큰 문자로 제공하지 않는 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에서 장애인을 무조건 불우이웃, 불쌍한 존재 등으로 송출한 경우, 방송에서 절름발이 행정, 꿀먹은 벙어리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 유형별 에티켓. 지체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먼저 지체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입니다. 첫째, 보조기기를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휠체어, 목발, 지팡이는 보행장애인의 불편함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을 돕는 도구입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있어 신체의 일부나 다름이 없으니 장애인의 허락 없이 보조기기를 사용하거나 옮기지 말아주세요. 둘째,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는 물어봐 주세요. 누군가 갑자기 뒤에서 자신에게 손을 댄다면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또한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휠체어를 미는 등의 행동으로 무조건 장애인을 도와주기보다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장애인에게 꼭 물어봐 주세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입니다. 첫째, 길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세요. 길을 안내할 땐 여기 혹은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과 거리를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왼쪽 방향으로 10걸음을 가시면 화장실이 나와요 라고 말한다면 시각장애인이 부담없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안내견을 애완견처럼 대하지 말아주세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입니다. 허락 없이 만지거나 음식을 주거나 사진을 찍지 말아주세요. 안내견의 주의가 분산되어 시각장애인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청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입니다. 첫째, 의사소통 방식을 확인해 주세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은 크게 수어, 구화, 필담으로 나뉩니다. 수어란 손짓과 몸짓, 표정 등 시각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뜻하며 구화는 입술의 움직임, 표정으로 상대의 말을 이해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담은 문자 언어로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청각장애인에게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좋은지 확인해서 소통해주세요. 둘째, 분명하고 바른 모양으로 말해주세요. 청각장애인 중에는 구화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청기, 인공와우 등을 활용하여 청력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마주보고 적당히 크고 일정한 소리, 약간 느린 속도로 분명하고 바른 입모양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발달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입니다. 첫째,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해주세요. 발달장애인은 인지 및 언어 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의 나이에 맞지 않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름의 특성을 가졌을 뿐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감정을 느끼는 같은 사람임을 인식하고 배려해주세요. 둘째, 그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려 해주세요. 발달장애인은 어렵고 긴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때문에 대화할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을 천천히 말하고 그들의 말에 끝까지 경청해주세요. 예를 들어 탈의실은 옷 갈아입는 곳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발달장애인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안경과 휠체어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두 가지 모두 무언가를 보기 위한 혹은 어디론가 이동하기 위한 보조도구, 기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혼자서 무언가를 보기 위해 끼는 안경은 괜찮지만 혼자서 이동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신기하다는 생각, 차별이라고 느낀 적은 없었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안경을 낀 사람들을 만납니다. 길을 걷다가 내 옆에 스쳐 지나간 사람도, 친구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무언가를 보기 위해 안경을 끼곤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무언가를 보기 위해 안경을 끼는 것은 신기하지 않지만 혼자서 살아가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보청기를 끼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언젠가 휠체어와 보청기에 대한 인식도 안경과 같아질 날을 기대해 봅니다.